군 생활을 참 열심히 하던 기특한 막내였습니다. 매일 부모님 반팔 입고 집에서도 기상나팔로 일어나고 하는데 시력이 나빠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한 준호 씨는 군 생활 틈틈이 자격증도 따며 전역 후의 미래를 준비해왔습니다. 동생이 조금 저희가 걱정할 정도로 착했거든요. 그래도 좋은 사람이 그곳에 있었나 보다. 조금 안심해줬던 것 같아요. 분들 너무 좋아해서. 지난 8월 1일 전역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준호 씨는 일주일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은 갑작스런 죽음. 가족들은 준호 씨의 선택이 믿기지 않습니다.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냥 간 것 같아요. 떨어진 것 같아요.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? 준호에겐 대체 무슨 고민이 있었던 걸까? 대출 1,000만 원을 검색하고 돈 때문에 죽고 싶은을 검색하고 또다시 돈 때문에 죽고 싶네요를 엄청 여러 번 하네요. 자살할 때 듣는 노래, 자살할 때 겁먹지 않기. 마지막에 자살될 가족. 이게 제일 끝이에요. 네, 3시 44분. 함께 있던 가족도 미처 눈치채지 못한 준호 씨의 극단적인 선택을 가장 먼저 알고 신고까지 한 건 준호 씨의 군대 선임 최 씨였습니다. 준호 어딨냐고. 준호 어딨어요? 이래가지고 동생이 황급하게 옷을 입고 옥상으로 올라가요. 지난 8월 8일 오전 8시경 준호 씨네 집을 찾아온 군대 선임 최 씨와 후임 이 씨. 준호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집까지 찾아와 배를 누른 그들의 손엔 손도끼가 들려 있었습니다. 이후 세 사람은 약 1시간을 옥상에 함께 머문 뒤 헤어졌습니다. 군대 선후임들이 떠난 뒤 머리도 채 말리지 못하고 집을 나선 준호 씨는 PC방에서 한동안 머물며 대출을 받을 방법을 알아봅니다. 그중에 하나가 500만 원을 성공했어요. 그 서류도 다 발급했더라고요. 동생이 1,500만 원의 예금이 있어요. 심지어 아빠가 1,000만 원씩 주시려고 했던 것도 동생은 안 받았어요. 나중에 취직할 때 그때 달라고. 근데 그랬던 동생이 대출을 받았다는 게 저희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. 손도끼를 든 채 준호 씨를 옥상으로 불러냈던 후임 이 씨는 그날 무슨 말을 했을까?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만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? 지금 수사 중이라서 네, 말씀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실 거 아니에요? 있죠. 군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며 말을 아끼는 이 씨. 그날 이 씨와 함께 준호 씨를 찾아온 선임 최 씨는 어떨까? 같은 아파트랑 오다가 마주친 거예요. 그 사람을 제가 봤어요. 차를 보고. 최 씨가 이사를 가기 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그와 준호 씨 가족이 마주쳤습니다. 동생한테 아무 죄 없어요? 어떻게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. 제 동생이랑 친하셨어요? 전화를 못해요. 이제 안 말해줄 거예요. 말하신 적 없으면서 언제 말해주셨다고 그러세요? 네, 그러니까 말 안 할 거라고. 저는 제 동생이 죽었는데 저 사람 태도가 저래요. 우리 아들이 뭐요? 아니 똑바로 하세요. 우리 아들이 뭐 아들이냐? 최 씨는 사건과 상관없다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입니다. 한 명은 밖에서 무리지어서 성역배처럼 노는 또 한 명은 도박이나 돈 빌리고 안 어울리는 주부합이에요. 전역하고 불만한 사이가 절대 아니에요. 성향으로 따지면 준호는 내성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애여가지고 애초에 맞지가 않죠, 성향. 준호 씨와 군 생활을 함께한 동기들은 그가 평소 도박과 돈 문제로 말이 많았던 두 사람과는 접점이 없다고 기억합니다. 그때가 그 선임이랑 바다를 차 타고 다녀왔다고 했었어요. 8월 5일일 거예요. 재밌었어? 라고 물어보니까 얼버무리면서 그냥 마지막 말끝이 좀 많이 흐린 것 같아요. 뭔가 할 말이 있나? 이 생각이 들 정도로. 준호 씨가 선임 최 씨를 만난 그날은 군 생활 동안 모은 적금의 만기 날짜였습니다. 199만 원 얼마 붙이고 그 다음에 100만 원 붙이고 일주일만 쓰고 돈을 돌려주겠다며 가족들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준호 씨의 입단속을 시킨 최 씨. 카톡을 보니까 그 선임이 가정사 때문에 50만 원을 빌리고 자잘자잘하게 막 빌려요. 근데 동생 입장에서는 계속 돈을 좀 달라고 막 조금 애원해요. 저번에 빌려준 거 언제 갚습니까? 너무 정신적으로 힘드네. 준호 씨는 전역 직전부터 몇 차례 대출 심사를 받는가 하면 수시로 크고 작은 돈을 선임 최 씨에게 보냈습니다. 그러다 사건 당일에는 옥상에서의 만남 직후 후임 이 씨에게 35만 원을 송금합니다. 세 사람이 옥상에 있던 시각 옥상으로 향한 한 남자가 몇 분 뒤 후임 이 씨와 함께 다시 나타납니다.
이 씨의 지인으로 보이는 그의 손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고 후임 이 씨는 모든 일을 마친 듯 손도끼를 든 채 자리를 떴습니다. 여기에 아마 우리가 현재 투정하건데 고객분한테 뭐 각서도 받은 것 같아요. 돈을 이렇게 달라는 형태로. 그는 옥상에서 내려온 직후 통장에 남아있던 현금을 모두 이 씨에게 송금하고 여러 대부업체에 대출 심사 의뢰를 하다가 그날 오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준호 씨는 대체 왜 의문의 각서를 쓰고 급전을 구하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걸까? 사채처럼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좀 세게 받고 그렇게 해서 돈 벌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. 너 설마 또 도박하냐 그러니까 최근에 도박 다시 시작한 이유가 꼬드겼대요. 도박으로 이렇게 땄다. 너도 한번 해봐라. 그러면서 돈을 빌려줄게. 왜 빌려줬을까요? 이자 떼먹으려고 그렇게. 그 후임의 형이 장례식장에 왔거든요. 녹취록을 줘요. 준호 씨가 사망한 직후 후임 이 씨 측은 결백의 증거라며 선임 최 씨와 나눈 대화를 준호 씨 가족에게 보내옵니다. 많이 맞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손도끼를 해서 사실 준호한테 했는데 준호한테 했으면 진짜 자살한 거에 기여를 한 거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거를 차라리 저한테 돌려가지고 호감 폭행 압박은 없었고 저한테만 했다고 했습니다. 후임 이 씨가 손도끼로 위협한 건 준호 씨가 아니라 자신이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잘못을 비는 최 씨. 결론은 네가 돈만 안 감았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. 왜 감았어? 네 도박에 미쳐서? 폭력적인 위협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던 것 같아요.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가지고 제대를 해서도 관계를 끊지 못하고 여기서 벗어나긴 어렵다 이런 좌절감을 유발하는 데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. 고작 22살의 준호 씨는 죽음 말고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. 여동생이 미안했던 게 되게 밥을 잘 먹던 동생이 밥을 많이 남기더래요. 무슨 고민이 있나 했는데 그러고 나서 4시 반에 동생이 사망하니까 너무 괴로웠대요. 나 너무 힘들어. 27일 날 아침에 이렇게 한 상태로 그냥 누워만 있는데 거의 다 하얗고 숨을 안 쉬어요. 그렇게 갔어요. 동생들이 다 갑자기 곁에 떨어졌어요. 세 남매 중에 2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. 우리 준호 막내 미안해. 많이 힘들었지? 사랑했다. 엄마가 나한테 부탁하고 갔는데 내가 애들을 잘 못 지켜줬어. 다들 마음 아프게 갔어. 걔네 돌봐줄게. 도와줘. 두 자식을 먼저 앞세운 아버지는 눈앞에서 2 동생을 잃은 누나는 가족을 앗아간 그들의 마지막을 보기 전까지 2 남매를 절대 보낼 수가 없습니다.